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전주지방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들인 한 분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하셨다가 그것도 어려워서 중간에 파산 신청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개인 회생으로 진행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 파산으로도 신청해서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분의 그 간단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30대 초반이셨어요. 근데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 계셨고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어린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도 불편하신 아버님도 좀 부양을 해야 되는 사정이었고 그렇게 좀 어려운 환경이셨는데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가게를 그래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뭐 집도 가지고 계시고 대출이 물론 대부분 끼어 있지만 그래도 재산이 이것저것 있으셨기 때문에 개인 회생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1차 보정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분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을 했어요. 내가 가게를 운영하던 건물이 이제 망하게 되면서 그게 호텔이었는데 호텔도 영업이 안 돼서 호텔이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같이 그 가게도 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약이 연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진행 중에 전화가 오셔서 법무사님 제가 개인회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셨고 제가 고민 나이가 많이 어리셨잖아요. 30대 초반이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재산도 이것저것 좀 일부 있으셨기 때문에 고민을 좀 같이 오래 했었고 파산으로 신청하자. 본인 여건이 지금 개인회생으로 결정을 받아도 변제를 계속 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셨을 때 이분이 장사를 계속 하시는 동안에는 소득이 그래도 꽤 있으셔서 한 달에 변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와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변제율도 이분이 원금이 한 2억 7천 정도 되시는데 이 중에서 한 30% 가까이 29% 정도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이 짜여졌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파산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법원에서 첫 번째 보정 공고에서 역시 젊은 분들이 파산으로 신청 들어가면 많이 나오는 보정입니다. 왜 나이가 아직 젊으신데 소득이 많지 않느냐, 직장을 구할 수는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득이 앞으로 많게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해라 이런 내용으로 보정이 또 나오셨죠. 그래서 본인께서도 진술서를 좀 자세하게 잘 적어주셨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정리를 잘 해서 제출을 해서 문제없이 파산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파산 결정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이 최종적으로는 재산이 일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신청할 때. 그래서 이 재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오래 걸리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산 신청으로 바꿔서 들어간 게 2019년 8월달 초였습니다. 이번에 2020년 10월달에 면책 결정을 받으셨으니까 거의 뭐 1년 2개월 정도 걸리셨죠. 내가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이 재산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법원에 일부 돈을 1,000만 원 정도 돈을 내고 면책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게 되면 파산 관제인께서 그 환수된 돈을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고 배당까지 끝나야만 면책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 개인회생으로 이미 결정을 받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이분 사례처럼 중간에 어려워지셔서 개인회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사례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내가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저희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시는 워크아웃 제도 이렇게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다 포괄해서 보더라도 채무조정제도의 최종 목적은 그분이 면책을 받고 갱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도를 처음에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던 중이라고 해도 이게 다른 제도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받아보시고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아니면 워크아웃을 결정까지는 받았는데 그 변제 기간 동안 내가 변제금을 쭉 납부를 해가지 못하고 중간에 미납이 되어서 절차가 폐지되고 취소된다고 하면 그동안 냈던 모든 돈들은 그냥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냥 채무 연체이자로 계산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금은 절대 줄어들지가 않고 원점 그대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사례처럼 개인 파산으로 다시 신청해서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최근에 개인 회생으로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사정 변화가 크게 생기셔서 개인 파산으로 다시 재차 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았던 분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